안녕하십니까. CNGTV 오늘 사회를 맡은 캐덴 그래픽스 박경수 부장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스마트 제조 산업과 PLM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품들을 디자인부터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신뢰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실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PTC 코리아의 김진상 이사님, 모아소프트의 김용 차장님, 그리고 국제 신뢰성 평가센터의 최고욱 과장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한 분씩 발표를 이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김진상 이사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TC 코리아에서 CAD하고 PLM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진상 이사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아소프트에서 시스템 신뢰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신뢰성 평가센터에서 신뢰성 컨설팅을 맡고 있는 최고욱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세 분이 좋은 발표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댓글창에 열어놨는데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올려주시는 질문은 실시간으로 답변도 가능한데 답변을 다 못 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메일로 답변을 드린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세미나 거의 끝날 때쯤에 세미나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니까요. 거기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PTC 코리아의 김진상 이사님부터 발표를 해주시고 차례대로 한 분씩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김진상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김진상 이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품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품질이라고 하면 제조기업에서는 늘상 듣는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품질, 비용, 납기. 이 세 가지들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좀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 가치의 훼손이라든가 리콜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품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조기업에서도 품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 프로세스적으로도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에 관련된 이슈들은 항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품질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품질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제품의 품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분별로 품질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규제 이런 것들도 전체 품질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산업 분별의 어떤 품질 당면된 이슈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어떤 품질 문제들, 그 다음에 PTC가 바라보고 있는 PLM 관점에서의 어떤 품질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 분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오토모티브, 뭐 전기전자 분야, FA&D, 의료기기, 인더스트리얼별로 품질과 관련된 당면된 과제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어떤 선호하는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소차 뭐 이런 새로운 그 전력화 기술들이 좀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요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상당히 많이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구물과는 좀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에이스파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ISO 16262 이런 규정들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A&D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주로 망 자체가 폐쇄망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복잡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기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전 표준이라든가 규제
뭐 KFDA라든가 FDA, 뭐 UDI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전자 분야나 아니면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공급망이 중단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정보 전달의 어려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현재 산업 군별로 당면한 과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요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어떤 고객 품질 요구를 클로스드 루프 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계 및 제조 과정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품질 활동들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고장 예측 및 예방 프로세스들을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기능이라든가 고급화 제품 추세에 따라서 최상위 아세이 레벨에서의 어떤 고장률 감소라든가 신뢰성 고도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서의 어떤 탑 품질 과제들을 좀 살펴보면, 복잡한 제품의 경우 품질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프로세스 속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품 및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반복할지, 비용하고 TTM 관점에서 효율성을 가장 잘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뭐 규정 준수가 필요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규정 준수를 보장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어떤 품질 당면된 과제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도입하고 프로세스들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비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비용들을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들을 해결하거나 비서빌리티를 보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R&D 중심의 어떤 PLM 시스템 혹은 서비스, 제조, 이 각각의 시스템들이 서로 사일로이트된 환경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슈들이 다시 R&D의 PLM 시스템으로 그런 난리지들이 서로 이슈들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개인 PC에 예를 들면 불만사항이라든가 혹은 non-conformance 정보들을 시스템이 아닌 개인 PC에 가지고 있는 여러 툴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품질과 관련된 정보들이 전사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현재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TC가 바라보는 어떤 PLM 관점에서의 어떤 클로스드 루프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좌측에 있는 디지털 스레드를 기반으로 한 PLM, 다시 말씀드리면 엔터프라이즈 PLM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엔지니어링 중심의 PLM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제조, 생산, 서비스, 운영, 여러 유관 조직들에 흩어져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서로 스레드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들, PTC는 그런 제품들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사일로트 되어 있던 시스템들을 엔터프라이즈 PLM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연결된 엔터프라이즈 PLM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이슈 혹은 컴플레인, non-conformance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PLM을 중심으로 한 프로세스 제어, 그 다음에 파트하고 BOM을 중심으로 한 신뢰성 분석,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어떤 클로스드 루프 퀄리티, 그 다음에 그거 백본에는 엔터프라이즈 PLM이 있다, 이렇게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M의 어떤 그 품질 중심의 제품 설계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SOP라든가 정책,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들을 제어하는 거버넌스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로나 기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문서, 요구사항, 보험, BOP까지 어떤 제어를 하는 제품 개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특히 그 요구사항 관련돼서는 상당히 요새 많은 그 트렌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들과 그 다음에 E보험, M보험, 서비스보험, BOP까지 연결 추적성을 가져가는 것이 최근에 이제 화두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앤 릴라이어빌리티 관련해서 BOM과 그 다음에 변경 관리를 통해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신뢰성을 만드는 어떤 품질 관점의 어떤 그런 주제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만이라든가 부적합사항, 공급업체의 어떤 부적합사항들을 내외부 소스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얻은 교훈들을 재활용하는 카파,
그 다음에 통합 감사를 통해서 내외부 그룹에 대한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이클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TC에서 제공하는 PDM 링크, 프로젝트 링크, 이런 것들은 문서를 제어한다거나 그 다음에 규정과 규제를 컨트롤하는 부분, 그 다음에 ECAD, MCAD,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다양한 요구사항 관리, BOM, BOP까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앤 릴라이어빌리티에 관련해가지고는 FMEA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폴트 트리, 그 다음에 테스트 앤 필드, 유스 케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카파라든가 컴플레인트 혹은 난컨퍼먼스, 이런 프로세스적인 어떤 기능들, 프로세스들을 윈칠 PLM 안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크 앤 릴라이어빌리티 관련된 솔루션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서 김진성 이사님께서 리스크 앤 릴라이어빌리티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신데요. 그 솔루션 이름이 이제 윈드칠 퀄리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요 윈드칠 퀄리티 솔루션에 대해서 주요 기능 및 사례 소개 위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개요적인 도구 소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체 라이센스가 가지고 있는 상세 모듈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라이센스라든지 도구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적용 사례, 주요 고객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반적인 도구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드칠 퀄리티 솔루션은 고객의 운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램스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여기서 램스라는 거는 이제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의 약자로서 신뢰성 전반에서 사용되는 그 이론의 그 축약어가 되겠고요. 이제 그 개발 단계의 플랜 디자인, 그리고 버리피케이션, 테스트, 피드백, 오퍼레이션 단계의 개발 단계, 제품의 전 수명 주기의 전반에 거쳐서 발생하는 램스 분석에 대한 업무를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먼저 플랜이나 디자인 단계에서는 프리딕션이나 메인테너빌리티를 사용을 해서 신뢰도와 MTBF를 계산을 하게 되고, 또 MTTR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가용성인 어벨리비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RAM, 램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딕션을 통해서 계산되는 수치는 시스템이 직렬로 연결된 사항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던던시라든지 이중화, 다중화 분석을 하실 때는 RBD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모델링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검증 단계에서는 이제 세이프티에 해당하는 FMA, FMECA, 그리고 FTA를 진행을 하시게 되시고,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고장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단계에서는 챔버라든지 이제 필드 테스팅 결과를 수집을 하실 텐데, 여기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런 수명 분석을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와이블, 그리고 시험을 설계할 수 있는 도구가 알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고객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발생하게 되는 고장이라든지 이런 리포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신뢰성 데이터 측면에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피드백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프라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있는 모든 모듈 라이센스를 지금 펼쳐서 보여드린 건데요. 윈칠 퀄리티 솔루션은 총 11종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소개드렸던 프리딕션이 가장 넓고 많이 쓰이는 도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프리딕션이라는 거는 릴레이비티 프리딕션, 신뢰도 예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뢰도 예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에스티메이션과는 상반되는 개념이고요. 항상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칼큘레이션 모델로 미랜드북 217, 텔코디아 SR332 같은 국제 신뢰성 표준을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신뢰도라든지 고장률이라든지 MTBF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세이프티 측면에서 중요하게 되는 게 이제 시스템의 잠재 고장 유형과 그 분석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게 되는 것이 이제 FMA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MA에서는 이제 기납적 방법으로 장표, 워크시트에다가 주로 작성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듈이 FTA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모듈은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정비도 분석을 하셔야 앞에서 계산한 프리딕션에서 계산한 MTBF와 MTTR을 가지고 어베일러비티를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균 수리 시간 MTTR을 계산하실 수 있는 모듈이 메인테너빌리티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스템 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핫스탠바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중화 디자인을, 설계 디자인을 하게 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시간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이 RB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코브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일정한 상태, 특정 시간에 이 시스템의 성공이냐, 실패냐, 또는 정비냐, 이런 다양한 상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상태 전환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매우 복잡한 시스템의 상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마코브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비용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앞서 분석한 프리딕션이라든지 메인테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과 자재에 대한 그 기본 BOM 정보를 가지고 제품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수식, 회계적인 수식이라든지 일반 수식을 사용해서 원가 계산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LC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카스는 Failure Reporting and Action Corrected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고객이나 또는 개발 단계에 있어서 고장 보고라든지 분석, 고장 수리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냐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사용자가 정의하신 템플릿 또는 프라카스 템플릿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다시 신뢰성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모듈이 프라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웨이브랜 알트가 있는데요. 알트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일단 시험을 하려고 하면은 시험에 대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험 설계 자체를 도와주는 게 ART가 되겠고, 또 이제 디그레이디드 시험을 하실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ALT를 사용해서 솔루션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웨이블 같은 경우는 워낙 통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유명한 모듈인데요. 운영 중에 취합한 필드 데이터라든지 실제로 개발 중에 발생한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챔버를 통해서 시험을 돌려서 여러 가지 그 수명에 대한 고장 데이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저희는 이제 수명이라든지 일종의 그 수치적으로 환산해서 보고 싶을 때 웨이블을 사용해서 보실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워런티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웨이블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윈도우즈 퀄리티 솔루션에는 웨이블과 알트를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모듈로 두 개를 동시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서 여러 모듈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가장 널리 쓰이는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리딕션과 FMEA와 FTA와 RBD가 되겠는데, 그 네 가지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계산이 되는 과정이라든지 지원하는 규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칠의 프리딕션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랜드북 217 그리고 텔코디아를 지원을 하지만 굉장히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제표준을 활용한 신뢰도 예측하고 여러 가지 규격들이 적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랜드북에서의 여러 가지 217F에 대한 PC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텔코디아의 옛날 모듈인 벨코아 이슈 3, 4부터 해서 5, 6 옛날 버전도 지원을 하고, 텔코디아 이슈에 대해서도 1, 2, 3, 4 모든 이슈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DES라든지 RDF 2000 또는 ICTR 62380 그리고 지멘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묘사는 되지 않았는데 MPRD라든지 EPRD라든지 이런 신뢰성 라이브러리도 최신 버전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최보욱 과장님께서 이제 데모를 직접 보여주실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BOM을 통해서
이 BOM은 회사마다 사용하시는 고유 BOM을 사용해서 양식을 정하신 거를 도구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PLM을 만약에 구축을 하고 계시다면 구축된 PLM에서 M봄, 매뉴팩처링 봄에 해당하는 것을 윈칠 퀄리티 솔루션으로 연결받아서 바로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OM을 받게 된다면 계산 모델을 선택하시고 운영되는 환경, 즉 이게 뭐 그라운드 B9이냐 아니면은 뭐 그라운드 모바일이냐 자동차냐 움직이냐 또는 플라이트 또는 이제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정하신 후에 그다음 이제 또 운영되는 온도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들을 입력하신 다음에 계산을 누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신뢰도 예측이 돼서 고장률 및 MTBF 리포트가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나온 고장률들에 대해서 그래프로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주로 데이터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온도별, 뭐 수명 추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도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MA입니다. FMA는 뭐 워낙 오랫동안 쓰여왔던 밀 스탠더드 1629는 당연하게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FMA 4.0 규격이라든지 그 이후 규격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AG 규격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윈칠 퀄리티 솔루션은 조금 더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 템플릿 자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직접 유저가 필요하신 양식대로 생성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FMD 2016이라든지 이런 최신 고장 모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FMA를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고장 유형에 대한 정보를 매칭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FMA 분석이 끝났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리스크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위험도 분석을 하실 텐데 이런 것도 그래프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TA입니다. FTA는 이제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앞서 FMA가 이제 워크시트 형태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장표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부족하다면 FTA는 요거를 이제 트리 형태로 어떤 최종적인 고장 영향이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근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하향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탑다운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그 FTA에 대한 폴트 트리 구조를 그리는 거를 굉장히 마우스 한두 번으로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보자분들도 조금만 배우시면은 금방 쉽게 그리실 수가 있고, 계산에 대한 뭐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윈칠 퀄리티 솔루션은 서로 모듈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산한 프리딕션에서 계산한 고장 데이터, 웨이블에서 고장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계산 데이터로 넣고서 베이직 이벤트에 넣고 계산을 해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원래 지원되는 타임 디펜던트, 시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 고장 영향도가 발생하는 빈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ARP 쪽에서 얘기하는 플라이트 아워 기준의 계산 방법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RBD, 신뢰성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RBD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성 쪽 이론을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한 번쯤은 보셨을 개념인데요. 기능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브 시스템 단위 또는 어세이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제 박스들을 그려서 이제 시스템의 시작과 끝을 그려 나가시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직렬로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분명히 이제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거나 또는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이중화, 다중화 설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RBD는 얼마든지 뭐 3중화, 4중화, 뭐 6중화 이상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피컬한 UI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모난 박스가 아니고 실제로 사진이라든지 아이콘을 좀 더 추가로 넣어서 이 시스템이라든지 신뢰성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기능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 수명이 좀 파악하기 쉽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사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 퀄리티 솔루션은 굉장히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램스 분석 전문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항공, 국방, 오일, 가스, 자동차, 전자통신, 의료, 철도, 항만, 원자력까지 세이프티나 신뢰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신뢰성 액션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항공이라든지 뭐 국방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고장률, 그 다음에 신뢰성, FMA, FTA 이런 액션들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ISO 261에서 펑셔널 세이프티죠.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부분을 신뢰도를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AC 레벨을 계산하시려면은 그 프리딕션 릴레비티 그 모델을 사용해서 고장률이라든지 MTBF를 계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고 FMA를 통해서 이제 특정 고장 그 유형에 대한 그 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자통신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실레벨 계산이라고 하는 IC61508의 실레벨 계산을 할 때도 램스 도구인 윈도우 퀄리티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고객들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 이제 라이센스 때문에 좀 전부 다 가려져 있는데요. 해외 쪽에서는 항공이라든지 뭐 유명한 군수 미국 업체들이라든지 지금 이니셜로만 나와 있는데 한 100여 개 업체가 사용이 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글로벌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신뢰성 분석 도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민수 쪽에서는 이제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여러 회사들이 사용을 해주시고 계고요. 그다음 국방 사업에서는 WQS, 그러니까 윈도우 퀄리티 솔루션이 신뢰도 업무에 거의 표준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 편찬하신 그 IRS 실무 지침서 가이드북에 보면은 램 실무 업무를 진행을 하실 때 거의 윈도우 퀄리티 솔루션이 표준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방산업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민간업체, 철도에 대한 업체, 그 다음에 연구기관 및 대학교까지도 두루두루 넓게 도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도구에 대한 개요라든지 사용 방법 이었었는데 이제 요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프리딕션, FMA, FTA, RBD에 대해서 실제적인 시연을 이제 요 다음 타임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소개서부터 FTA까지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QS를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제 목록은 이제 최신 이제 파일을 열었던 항목들을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를 실행해 주시면 되고 원하시는 프로젝트명을 작성해 주신 다음 확인을 눌러 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보이시는 화면이 전반적인 WQS의 화면이고요. 그 상위에 보이시는 시스템 트리 아이템즈가 BOM을 입력 시 나타나게 되는 화면이고요. 다음에 아래 화면은 입력한 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커서를 갖다 대시면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프로젝트에 대한 속성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레포트 출력이라든가 그리고 그래프 출력들을 여기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포트 출력을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뢰성 예측 규격을 활용한 수명 예측 시연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명 예측을 위해서는 BOM이 필요합니다. 근데 PLM을 통해서 BOM을 연동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엑셀로 간편하게 소프트웨어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분들이 BOM을 엑셀로 관리하시죠. 그래서 엑셀로 입력하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엑셀 양식이고요. A열의 레벨열은 제품의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시스템 또는 제품이 1레벨이라고 한다면 그 하위 모듈은 2레벨, 또 그 하위 하수위 구성품들은 3레벨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 하위 구성품이 된다면 4레벨, 5레벨 이런 식으로 쭉쭉 브레이크다운이 되도록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열은 제품의 하위 구성품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요. 하위 구성품이 있다면 0, 없다면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부터 보시면 C열, D열, E열은 각각 이름과 수량 그리고 파트 넘버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F열은 신뢰성 예측 규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본시연에서는 제네럴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G와 H열은 마찬가지로 신뢰성 예측 규격에서 의거하는 부품 분류를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캐패시터다 그러면 서브 카테고리는 탄탈륨 캐패시터, 전액 커패시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입력 또는 관리하고 싶으신 정보들을 입력하셔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퍼런스 디자인 데이터나 혹은 제조사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 임포트를 위한 준비는 마쳤고요. 임포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툴바에 가셔서 임포트 위자드를 클릭하신 후 아까 BOM 양식을 선택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래 아까 칼럼명들이 있었죠. 원래 각각 어떤 칼럼명들이 열 이름들이 있는지 지정을 해줘야 하지만 WQS에서 지정해주는 칼럼명을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맵을 통해서 자동으로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BOM이 잘 입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명 예측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온도를 사용할 거냐 환경을 사용할 거냐를 정해야 되는데 최상위에서 시스템에서 지정해주면 하위는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의상 calculation 모델은 217F를 사용을 할 거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클릭을 잘못해서 네, 그리고 환경은 그라운드 픽스드 GF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품 스트레스를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WQS에서는 그 기본값을 제공합니다. 이 기본값을 어떤 것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값을 클릭을 해주시면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신뢰성 예측 규격에 의거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F8 또는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calculation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장률 값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평균 수명 NTPF 값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지금 확인이 되시고요. 비수명을 또 산출을 하려면 사용자 정의 계산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본시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프레딕션 서머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레포트 출력이 됩니다. 물론 파일로도 출력이 가능하고요. PDF 또는 워드 형식으로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트 넘버 기준으로
입력된 부품에 대한 정보를 라이브러리화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왼쪽에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입력된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된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파트 넘버가 만약에 다른 서버 시스템에 있다고 한다면 같은 파트 넘버가 부품 스탯 정보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파트 넘버 정보를 조금 상이하게 변경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디레이팅 규격을 이용해서 설계 마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liability 블록 다이어그램 RBD인데요. RBD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렬 구성으로 된 제품 또는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스템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병렬 구조라든가 엔진 계획 구조, 그럼 대기 구조를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크게 그 중복 구조에 대한 구현과 그리고 신뢰성 촉도를 계산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옵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프레딕션 모듈에서 산출된 고장률 값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모듈을 옮겨주시면 다음과 같이 모듈이 연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속성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리던던시 탭에서 수량을 2개 이상 하게 되면 리던던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직렬 구성으로 할 건지 병렬로 할 건지 대기 구조로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본 시연에서는 병렬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딕션과 마찬가지로 F8 또는 메뉴바에서 계산기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클릭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RBD 옵션에 들어가 보면 시간에 따른 신뢰성 척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연에서는 0부터 1000까지 제가 입력을 하였고요. 그 넘버 오브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는 0부터 1000까지에 대한 시간을 10일 등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홀수로 입력해 주셔야 깔끔하게 시간이 등분이 됩니다. 그리고 calculation이 있는데 여기는 계산 옵션입니다. 여기서는 reliability, MDTF, failure rate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quivalent failure rate가 있는데 이것은 수명 분포가 지수 분포로 따른다고 가정한 모듈 A가 아까 A를 연동을 했죠. A가 중복 구조가 되는 순간 지수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지수 분포를 따르지 않는데 이거를 다시 지수 분포를 다시 따른다고 가정하고 고장률을 역산하는 방법인데요.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체크 해제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Account for Repair in Reliability는 부품이 수리되는 과정을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여기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확한 값을 계산하게 되려면 마코브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Availability Calculation 가용도 산출 옵션이 있는데 국방 또는 철도 산업군을 제외하면은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본시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컷셋, 펫셋, 즉 절단 집합과 경로 집합을 또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옵션에 따라서 확인 눌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수명 MTTF가 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고장률이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값들이 그 다음에 신뢰도를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MEA입니다. FMEA는 자사에서 엑셀 또는 FME 마스터 같은 소프트웨어로 관리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연에서는 WQS에서 FMEA를 관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총 3가지 정도의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관리하고 계신 그 엑셀 자료를 가지고 그 WQS에 임포트도 가능합니다. 이제 FMEA 양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메뉴바에서 FMEA에서 FMEA 셋업 위자드를 들어가 주시면 보시면 이제 규격이 나오죠. 그래서 1629A 그리고 오토모티브에서 AIAG 그 다음에 FMEA 스탠다드 템플릿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본 시연에서는 스탠다드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점이 나오는데요. 이제 고장 모드 라이브러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신 라이브러리인 FMD 2016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FMD의 약자는 Failure Mode Mechanism Distribution입니다. 고장 모드는 우리가 FMEA를 진행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잠재 고장 모드를 모두 도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돕기 위한 라이브러리로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FMEA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부품을 선택해서 좀 옵션을 좀 바꿔볼 텐데요. 그 파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제너럴이 아닌 FMEA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FMD 그리고 서브 카테고리에는 지금 다이오드 부품인데요. 그 다이오드에 해당하는 부품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고장 모드 라이브러리에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에 이 자료를 한번 가보면 다음과 같이 고장 모드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매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점인 롤업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업 기능은 하위 시스템의 이펙트가 상위 시스템의 고장 모드로 이제 롤업이 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1부터 6까지 제가 의미의 이펙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 시스템의 워크시트에 가보면 고장 모드 라이브러리, 고장 모드가 롤업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점입니다. 세 번째는 FMEA에서 폴트 트리로 자동으로 빌드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엔드 이펙트 기준으로 정상 사상을 구현하면서 그 하부 폴트 트리가 구현이 됩니다. 자, FMEA에서 폴트 트리 from FMEA를 눌러주시면 선택해 주신 엔드 이펙트를 기준으로 폴트 트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폴트 트리 테이블을 가보시면 다음과 같이 입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를 할 때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 해당하는 연동된 FMEA 시트에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및 관리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FT에 대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T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MEA 시트에서 폴트 트리를 자동으로 구현을 해줬는데요. 이제 엑셀로 다시 편하게 또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연을 보여드리면 이제 A열은 그 중복되지 않게끔 10별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B열은 이제 게이트, 어떤 게이트를 쓸 건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C열은 이제 정상 사상인지 중간 사상인지 기본 사상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D열은 뭐 정량적인 계산을 할 거므로 노말 그 다음에 이 F열은 그러니까 정량적인 어떤 계산 방법을 failure rate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넣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input value를 또 고장률 값을 넣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부모 게이트가 있는데 이제 뜻은 게이트 1 하부에 게이트 2, 3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준비가 완료됐고요.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풋 위자를 통해서 인풋가 가능하고요. FTA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자동으로 매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마침을 누르면 잘 폴드 트리가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딕션과 마찬가지로 F8 또는 계산기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은 옵션 창이 뜨고요. 이제 메뉴의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시면 정성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미니멀 컷셋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네, 컷셋 탭에서 다음과 같이 미니멀 컷셋, 최소 절단 집합을 고장 경로, 최소 경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인 계산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선택해 주신 후에 RBD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정보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기 Exact Calculation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크를 해제할 경우에 Approximate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여기 이벤트 트리가 굉장히 많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메모리 페일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굉장히 많고 그 고장률 값이 굉장히 작다면, 입력한 데이터가 굉장히 작다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Exact Calculation과 또 해제하지 않았을 때 계산값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Q&A 창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ailure rate와 그리고 분리 신뢰도 값인 unreliability 값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값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루트 커즈 어널리시스를 위한 하이라이트 컷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실행하면은 가장 크리티컬한 고장 경로를 확인해 줍니다. 즉, 고장 확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이제 경로 집합이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준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레포트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FTA 서머리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시연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디레이팅 파라미터를 적용하는 방법, FMEA는 P 다이어그램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FTA는 또 좀 심화된 과정을 또 보면은 CCF라고 공통원인 고장, 커먼 커스 페일러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고, 또 그게 되지 않는다면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이 좋은 발표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신뢰성 평가를 한다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들을 좀 많이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린 부분들도 있고, 답변이 안 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을 또 마련했습니다. 이벤트로 진행하는 설문이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RAMS라는 이 분석 전문 도구를 11가지 모듈을 이용해서 PTC에서 WQ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PTC의 WQS의 장점에 대해서 김진상 이사님께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윈칠 그 퀄리티 솔루션은 말 그대로 그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부품하고 BOM을 중심으로 이제 신뢰성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이제 하나의 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TC가 바라보는 어떤 전체 PLM 관점에서의 클로스드 루프 퀄리티라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디지털 스레드로 전체 R&D 혹은 매니팩처링이나 다른 뭐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시스템들을 어떤 PLM 쪽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PLM 중심으로 어떤 프로세스 제어, 그다음에 그 부품하고 BOM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품질 활동들, 이런 솔루션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어떤 클로스 루프 퀄리티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아,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뭐 다 답변을 드리진 못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아까 RAMS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드린 것 같고요. 네, 요 질문 한번 이민수 님이 질문 주신 건데요. 제조업체에서 PLM과 신뢰성 평가를 통하여 제품 품질 보증과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검토나 점검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 주셨는데요. 예, 이게 중요한 느낌으로 좀 보입니다. 예,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좀 답변을 네. 좀 드려볼까요? 일단은 뭐 어떤 제조업인지는 사실 여기선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토모티브 분야인지 아니면 뭐 메디칼 분야인지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제품 품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규정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LM이 지금 엔지니어링 단의 연구소 중심의 어떤 PLM인지 혹은 엔터프라이즈로 확장해서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전체 클로스드 루프 퀄리티의 어떤 전체 로드맵을 가져가실 계획을 먼저 좀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부품이라든가 BOM 같은 것들을 뭐 형상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제품 납기에 다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질문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좀 듣고 답변을 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현동님이 오류 및 개선 사항이 즉시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좀 질문을 주셨고요. WQS에 대해서 전문 교육 과정이 있는지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어느 분이 좀 답변을 주실까요? 김영 차장님 한번. 네, 일단 오류 및 개선 사항 즉시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요. PTC에서는 전문적으로 이 소프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구매를 하게 되시면은 그 사용 권한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질문 사항이라든지 오류 사항들을 올려주시면은 기술팀에서 판단을 해서 즉각적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반영돼서 고객한테 피드백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일단 이제 PTC의 채널사로서 이제 모아소프트에서는 램스에 관련된 시스템 신뢰도에 대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그 신뢰성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부터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도 오셔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되는 교육을 듣고 가시면은 실무에 거의 곧장 그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추가적인 것들은 뭐 충분히 메일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본인의 지금 사항들을 풀어가실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최소 하드웨어 사양은 좀 어떻게 될까요? 요 질문 잘 주셨는데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윈칠 퀄리티 솔루션이 저희 이제 윈도우 XP 정도였거든요.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노트북에서 돌아가기가 굉장히 버거웠는데 현재는 노트북 사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그래서 보통 다 윈도우 10 이상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면은 SDD
이제 뭐 CPU도 i5나 i7 이상급을 사용하고 계시고 램도 대부분 8기가 이상급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문제 없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들 중에 정재리 님이 라이선스 정책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구독형 모델도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구독형밖에 없습니다. 네. 예, 모든 그 소프트웨어 벤더사들, 글로벌 벤더사들이 다 구독형으로 이미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네, 요즘 뭐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핫하죠. 네. 그리고 저희 또 질문 주신 것들 중에 WQS를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네요. 김대식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김대식님 질문만 2개가 체크해 드려요. 네네네. 예. 일단은 잘 사용하기에 필요한 사항에는 WQS는 말 그대로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그냥 신뢰성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도구인 거죠. 잘 만들어져 있는 계산기고요. 결국은 이걸 잘 활용을 하려면 기업 내에서 신뢰성이라든지 품질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를 하시거나 하셔도 엔지니어가 좀 계셔야 이 도구의 사용이 좀 원활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좀 주신 게 있네요. 저 이세원 님이 최근 적용된 사례에서 뭐 어떤 도입 효과들로 좀 발표를 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요것도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이 적용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도입 효과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거는 비용 감소 효과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게 이제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인 예를 들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프리딕션, FMA, FTA, RBD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제품의 이제 그 수명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나는 시점에 대한 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 정비 시점이라든지 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진행하는 그 최적화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셔서 전체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높은 신뢰성으로 고객분들한테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고객분들도 신뢰성이 적용된 제품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최소한 워런티가 된 기간 동안에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비용 효과라고 하면은 일단 고장이 나는 시점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비용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쓱 넘겨 보시다 보는 질문 리스트에 램시에 대한 이슈를 말씀을 주셨는데 램시가 이제 국방 쪽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수명 관리에 대한 얘기고요. 비용이 어느 정도, 수명 주기 기간 동안 전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거를 예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 램이 여기서 사용되는 램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뢰도라든지 정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시점 예상이 가능하고 그런 솔루션으로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비용에 대한 것까지도 트레이드 오브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질문을 굉장히들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문 진행 중입니다. 설문 참여 못하신 분들은 설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 최보욱 과장님 아직 답변을 못 주신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질문 주신 것들을 조금 합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모 오늘 시연해 주신 것들 중에 커스터마이징 부분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스 형태로도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질문 주셨네요. 우선은 커스터마이징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시연을 해드렸을 때 엑셀로 다 저희가 지정해주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FMA에서 롤업 기능이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연에서 임의적으로 번호를 입력을 하셨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제가 시연을 조금 이게 동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입장에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활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녹화를 하든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WKS랑 좀 비교가 될 만한 다른 뭐 타사 제품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쟁사 제품 말씀하시는 네, 뭐 다른 혹시 뭐 비슷한 이유나 혹시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니 뭐 이사님 다른 한번, 네. 다른 뭐 비슷한 뭐, 솔루션을 네네. 비교라기보다는 네네. 그 보통 어떤 기업에서는 FME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DB로 구축을 한다거나 네. 혹은 엑셀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고객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보들이 로컬 혹은 사일로트 된 환경으로 있으면 사실은 품질과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사 차원에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난리지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쟁사 제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신뢰성 평가에 대해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품이 디자인되고 설계돼서 생산되는 과정들 중에서도 이 신뢰성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납기 기간이나 이런 것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수명 주기가 있는지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PTC WQS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뭐 궁금한 것들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이것으로 CNGTV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못다 해드린 답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같이 인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